뉴스입니다. 한국 소녀, 미국 명문 고교 수학 수업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올림픽 고등학교에서 상상도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해 수업이 중단된 대학교 3학년 수준의 초고난도 미적분 문제를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전학생 김서윤 양이 단 5분 만에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미국 수학교사들은 믿을 수 없다. 이건 천재성을 넘어선 교육의 힘이라며 경악했고, MIT 수학과 교수까지 긴급 투입되어 풀이 과정을 검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국 중학생들은 이걸 기본으로 배운다고? 서윤 양의 한마디는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를 뒤흔든 한국 교육의 기적, 그리고 한 소녀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서윤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적어도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이민 결정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올림픽 고등학교로 전학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새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의 긴장감은 지금도 생생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히는 느낌이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죠. 블랙 선생님이 한국에서 온 새 친구를 소개한다고 하셨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어요. 한마디도 못 꺼냈죠. 누구도 제 말을 알아들을까 두려웠거든요. 저는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그날 마지막 시간은 수학이었어요. 슬로웨이 선생님이 칠판에 미적분 문제를 하나 썼는데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슬로웨이 선생님은 이 문제가 대학교 수준이지만 우리 반이 특별히 우수하니 도전해보자고 학교에서 제안했다며 누구든 풀어볼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교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슬로웨이 선생님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번졌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 한국에서 중학교 수학 경시대회 준비할 때 본 적이 있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할까? 몇 초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슬로웨이 선생님이 칠판을 지우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슬로웨이 선생님이 제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가 분필을 받았습니다. 칠판 앞에 서니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죠.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고 일부는 불쌍한 아이라는 표정이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제를 다시 읽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건 한국에서 이미 수없이 풀어본 유형이었으니까요. 문제의 핵심은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죠. 분필을 들고 빠르게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체계적인 접근법을 그대로 활용했어요. 첫 번째 단계, 치환을 통한 식 변형. 두 번째 단계, 부분적분 적용. 세 번째 단계, 다시 원래 변수로 치환. 완전히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웅성거림도 듣지 못했어요. 마지막 답을 써내려갈 때야 주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슬로웨이 선생님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조용히 정답이라고 말하며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슬로웨이 선생님은 풀이 과정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그렇게 빨리 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슬로웨이 선생님은 한국 중학생들이 이런 걸 배우냐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수학 경시대회 준비할 때 기본으로 배운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실에 충격의 파도가 밀려왔어요. 그날 이후 제 조용한 학교 생활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누구도 저를 그냥 조용한 아시안전 학생으로 보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주 동안 저는 계속해서 존재감 없이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학 문제 사건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선생님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학생들은 저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죠. 수학 시험에서 늘 만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선생님들을 더 놀라게 한 건 제 풀이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대부분 한 가지 방법으로만 문제를 접근하는데 저는 항상 두세 가지 다른 방법을 함께 제시했거든요. 어느 날 슬로웨이 선생님이 제게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풀이법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옛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 가기 전 문제집 한 권씩 푼 날들, 학원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하던 시간들, 주말마다 수학 경시대회 준비반에서
보낸 시간들, 그냥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간단히 대답했죠. 제 뒤에 숨겨진 수천 시간의 노력을 어떻게 짧은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복도에서 몇몇 학생들이 제게 다가와 정말 한국에서는 매일 몇 시간씩 공부하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보통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집에 와서도 공부하며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기본이라고요. 그들은 놀라워하며 언제 놀고 TV 보고 게임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해봤어요. 놀이요? TV요? 그런 건 주말에 잠깐. 그것도 성적이 좋을 때만 허락되는 특별한 보상이었죠? 그런 건 많이 안 했다고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가 학교에 퍼지기 시작했고 더 많은 학생과 선생님이 한국의 교육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마치 제가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쳐다봤죠? 그날 밤 저는 EBS 교재를 꺼내 한국에서 가져온 수학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그 익숙한 패턴과 체계적인 구성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한국에서는 같은 개념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며 패턴을 인식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한 문제에 대해 최소 3가지 다른 풀이법을 찾아야 했죠. 미국 교과서는 개념 설명이 자세했지만 응용 문제가 적었어요. 한국 교재는 개념 설명은 간략하지만 수백 개의 다양한 응용 문제가 있었죠. 저는 두 교재를 번갈아 가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식 개념 이해와 한국식 패턴 인식을 결합하는 방식으로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슬로웨이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책상 위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죠. 갈색 수트에 안경을 쓴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슬로웨이 선생님은 이분이 MIT 수학과 출신의 로버츠 박사이며 제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셨다고 소개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MIT라니? 미국 최고의 공대죠.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로버츠 박사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는 제 풀이 과정을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특히 3가지 다른 접근법으로 같은 문제를 해결한 부분이 놀라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키 큰 금발 남학생이 제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브라이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수학학생으로 알려진 그였죠. 브라이언은 제 앞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긴 한국이 아니야. 미국 방식이 뭔지 보여주지. 그의 도전적인 태도에 주변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아는 방식대로 문제를 풀었을 뿐이야. 브라이언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로봇처럼 문제집만 푸는 게 진짜 수학이라고 생각해? 여기선 창의력과 직관이 중요해. 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식 교육이 단순 암기나 반복만은 아니었으니까요. 체계적인 패턴 인식과 다양한 접근법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핵심이었죠. 다음 날 브라이언은 자신이 만든 수학 문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거야. 한국 교육으론 절대 풀 수 없을 거야. 문제를 살펴보니 비정형적인 미적분 문제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표준 방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을 찾고 여러 가지 접근법을 시도하며 10분 후 해답을 찾았어요. 브라이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 풀이를 검토한 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제의 유형을 외우는 게 아니라 패턴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해. 그래서 처음 보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브라이언은 말없이 자리를 떠났지만 그날 이후 학교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저와 브라이언 사이에서 편을 나누기 시작했고 일부 학생들은 저를 더 이상 환영하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사물함을 열었을 때 작은 종이 쪽지가 떨어졌어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처음 경험하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이었죠. 며칠 후 또 다른 쪽지가 나타났습니다. 천재 코스프레 그만해. 누가 이런 쪽지를 넣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그저 제가 배운 대로 문제를 푼 것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로버츠 박사와의 스터디 그룹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20명이 넘게 참석했는데 몇 주 후에는 5명으로 줄었고 결국 2명만 남았습니다. 누군가 한국인과 어울리면 너희와는 놀지 않을 거야 라고 협박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구석에 앉아 먹었습니다. 때때로 로버츠 박사가 함께 해주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고독했어요. 밤에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스터디 그룹이 무너진 후 브라이언과 그의 친구들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로봇 소녀라고 수군거렸고 수업 중에 제가 발표할 때는 일부러 하품을 하거나 눈을 굴렸어요. 어느 날 슬로웨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제프리법을 칭찬하자 브라이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들 이렇게 기계처럼 문제만 푸나 보네요. 창의성은 없는 건가요? 그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가슴이 조여왔지만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국 그렇지 않아 라고 작게 중얼거리는 것이 전부였죠. 슬로웨이 선생님이 상황을 중재했지만 그 일 이후 저는 수업 시간에 손을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답을 알아도 더 이상 튀고 싶지 않았거든요. 처음으로 제 실력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부모님께 아무것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민 생활로 충분히 힘드셨고 저까지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학교는 좋아요 라고 거짓말했죠. 밤마다 일기를 쓰며 질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틀렸던 걸까? 한국식 공부법이 정말 기계적이고 창의성을 죽이는 건가? 나는 그저 암기만 하는 로봇일 뿐인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게 두려웠고 가끔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학교를 빠지기도 했습니다. 제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수학에서도 실수가 늘어났죠. 그렇게 몇 주가 더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교실 구석으로 숨어 들어갔고 수업 시간에도 최대한 존재감을 지우려 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공부 습관도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3가지 방법으로 풀지 않았고 그저 미국 교과서에 나온 대로만 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로버츠 박사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저를 근처 공원으로 산책하자고 제안하셨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로버츠 박사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윤,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그는 어린 시절 수학에 재능이 있었지만 가난한 집안 환경 때문에 끊임없이 차별받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람들은 내가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 그래서 MIT에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쉽지 않았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실패하길 기다렸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시험에서 못하길 바라기도 했고, 어떻게 견디셨어요? 나는 내 가치를 알았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왜 그 길을 가는지 알았지? 나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어. 그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윤, 세상은 너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지 몰라. 하지만 진짜 빛은 숨길 수 없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기회가 필요해. 그는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열어보니 전국 고등학생 수학 경시대회 참가 신청서였습니다. 이건 널 대표로 추천했어. 우리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니까. 하지만 저는 넌 할 수 있어. 서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대회가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 내가 견뎌낸 모든 것의 의미를 보여줄 기회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로버츠 박사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해봤습니다. 단순히 부모님을 따라왔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더 큰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제 책상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수학 노트를 펼쳤습니다. 빼곡히 적힌 공식들, 여러 방법으로 풀어본 문제들, 패턴을 찾기 위한 연습들. 이것이 바로 제 정체성의 일부였어요. 이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로버츠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참가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보여주고 싶어요. 대회 당일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차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제 심장도 빠르게 뛰었어요. 부모님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로버츠 박사는 격려의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하니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학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기 학교에서 최고의 실력자들이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프린스턴 고등학교 팀이었어요. 그들은 지난 3년간 우승을 차지한 강호였고 주장인 마이클은 이미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딴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학생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문제집을 들여다보며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명상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죠. 드디어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문제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한국식 패턴 인식 훈련 덕분에 문제의 구조가 금방 보였어요.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가며 빠른 속도로 진행했습니다. 미국 수학 문제는
한국과 달리 좀 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다양한 풀이법을 연습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했죠. 50문제를 45분 만에 완료했을 때 주변 학생들은 아직 절반도 풀지 못한 상태였어요. 두 번째 세션은 더 도전적이었습니다. 특히 기하학 증명 문제가 까다로웠어요. 한국식 패턴 분석법을 적용하자 문제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침착하게 여러 접근법을 시도했어요. 한 문제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문득 제 수학 선생님 김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쉬운 길이 보이지 않으면 돌아가는 길을 찾아봐라. 목적지는 같으니까. 그 조언을 따라 전혀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고 마침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제가 그린 해결책은 교과서에 나온 방법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논리적으로 완벽했어요. 마지막 증명형 세션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져 조금 서둘러야 했습니다. 세 문제는 모두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고난도 문제였어요. 저는 각 문제를 3가지 다른 방법으로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식 체계적 접근법, 미국식 창의적 접근법, 그리고 두 방식의 융합 방식으로요. 마지막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시간 5분 전이라는 안내가 들렸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세 번째 방법의 풀이를 완성했습니다. 시험 종료,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5시간의 시험이 끝난 거예요.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결과 발표는 다음 날 오후에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긴장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복도에서 마이클과 그의 팀원들이 자신들의 답안을 비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올해 대회는 특별히 높은 수준의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탁월한 성적을 거둔 한 참가자가 있어 심사위원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학생은 전체 63문제 중 62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으며 특히 마지막 증명 문제에서는 3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답을 제시해 심사위원 전원을 놀라게 했습니다. 올해의 전국 수학 경시대회 최우수상의 주인공은 올림픽 고등학교의 김서윤 학생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 이름이 맞나요? 로버츠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제 등을 떠밀었죠. 가봐. 서윤, 내가 해냈어.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수 소리가 멀게만 들렸어요. 트로피를 받으며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놀라운 실력이었어요. 특히 다양한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 갑자기 모든 말이 목구멍에 걸린 것 같았어요. 수백 쌍의 눈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영광을 제게 가르침을 주신 한국과 미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돌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체계적인 접근법과 미국에서 배운 창의적 사고가 함께 어우러져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어요. 수학은 정말 국경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상에서 내려오자 로버츠 박사가 제 어깨를 꼭 껴안았어요. 자랑스럽다. 서윤, 너는 역사를 만들었어. 그 순간 브라이언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축하해. 솔직히 처음엔 내가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내 실력을 봤어. 정말 대단해. 그의 솔직한 인정이 제게는 트로피보다 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브라이언. 대회 우승 이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CNN, BBC 등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한국식 수학 교육과 미국식 창의 교육이 만났다. 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매주 토요일 지역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한국식 수학 풀이법 워크숍을 열기 시작했어요. 첫 워크숍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석했는데 두 번째는 50명, 세 번째는 1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기본기가 중요해요. 한국에서는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요.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이 생기죠. 특히 제가 강조한 것은 본질을 이해하는 수학이었어요.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떤 원리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교육계에서도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 교육청에서 제 워크숍을 참관한 후 주 전체 수학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한국식 문제 접근법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김서윤 학생의 접근법은 우리 교육 시스템에 신선한 관점을 제공한다며 동양과 서양의 교육, 철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스터디 그룹은 공식 동아리로 승격되어 글로벌 수학 포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매주 4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초대받아 함께했습니다. 로버츠 박사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서윤, 넌 단순한 수학대회 우승자가 아니야. 너는 교육적 변화의 촉매제가 되고 있어. 봄이 오고 글로벌 교육 포럼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전 세계 교육자들 앞에서 제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포럼 당일 전 세계에서 온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미국으로 온 후의 어려움, 그리고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진정한 배움은 문화를 초월합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며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교육 방식을 찾을 수 있어요. 미국과 한국 학생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스터디 플랫폼을 개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육의 국경을 허물자는 비전을 가지고요. 로버츠 박사와 한국의 김 선생님, 그리고 몇몇 교육 기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플랫폼을 구축했어요. 글로벌 수학 브릿지라는 이름의 이 플랫폼은 한국의 체계적 학습과 미국의 토론 문화를 결합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미국식 창의적 접근법을 배우고 미국 학생들은 한국식 패턴 인식과 체계적 훈련을 경험할 수 있었죠. 시범 프로젝트로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의 고등학교를 연결했어요.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학생들은 함께 문제를 풀고 서로의 접근 방식을 배웠습니다. 초기 결과는 놀라웠어요. 양쪽 학생들 모두 수학 성적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깊어졌죠. 한국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글로벌 수학 토론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한국에도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수락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교육 철학을 모두 대표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두 세계의 장점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MIT에서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를 특별 프로그램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수학과 교육학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맞춤형 과정이었죠. 김서윤 씨의 독특한 배경과 두 교육 시스템을 연결하는 능력은 우리 대학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합격 의사를 전했어요. MIT는 제가 꿈꿔왔던 학교였고 거기서 제 열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졸업식 날 교장 선생님이 저를 특별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김서윤 학생은 우리 학교에 온 지 불과 2년 만에 미국과 한국 교육의 장벽을 허물고 국제적인 교육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강점으로 바꾸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승의 날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중학교 시절 저를 가르치셨던 수학 선생님이 미국을 방문하신 거예요. 김 선생님은 제가 개발한 교재를 직접 보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서윤아, 선생님이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세상에 가르치고 있구나.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MIT에 입학한 후 저는 교육의 이중언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서로 다른 교육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죠. 어느 날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 교육의 세계적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한국 교육의 강점은 체계적인 접근법과 높은 기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미국 교육의 창의성과 결합될 때 진정한 글로벌 교육 모델이 탄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죠. 밤, 캠퍼스 한 구석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여정을 돌아보니 감사함이 차올랐어요. 모든 어려움, 모든 눈물, 모든 도전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으니까요. 나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지만 어디든 갈 수 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름은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 태어난 꿈, 미국에서 자란 믿음, 세계를 바꿀 용기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